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매니아 테스님이 몇 년째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왜 듣기만 하셨어요? 같이 참여를 하시지. 부끄러우셨나? 매니아 테니스님, 제가 이름 불러드렸으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아 테니스 하면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친다 이런 건가? 그러게. 뒤집힌 마우스님, 굿모닝. 오늘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라서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드렸어요. 굿모닝. 굿모닝. 발음을 똑바로 하셔야죠. 발음을. 굿모닝 다 알아들으셨는데 제 입이만 못 알아드셨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셨죠? 난 그래서 왜 굿모닝이라고 해서 뭐 뻔한 저런 인사를 하나 그러고 있었죠. 속으로. 굿모닝이요. 그러니까 네. 발음이 안 좋은 거잖아. 발음이. 제 발음이 안 좋았어요? 그럼 네. 네. 제가 가는 게 먹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초롱하랑이네 님도 실시간 채팅 처음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몽몽도리도리 님도 라이브는 처음 봅니다. 뉴저지에서 애청 중이에요 해주셨는데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 라디오로 계속 들어주셔도 좋고 제이비 얼굴이 궁금하다. 가는 기 먹은 제이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지금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얼굴은 괜찮지 않나요? 네,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먼저 오디오로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주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선 나중에 한국 측의 재단이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일본 기자들의 질문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같은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이익이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그리고 특히 안보에서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에 밀접한 정보교류로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점 어떤 점을 좀 꼽아볼까요? 일단 내용은 좀 이따 미루고요. 일단 기자회견을 저는 그 주목을 했는데 기자회견 방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자가 거의 대표격으로 한 명씩만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이랬나 이게 궁금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헤럴드 경제 기자가 질문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질문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럼 애당초 지금 이렇게 조율이 된 걸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궁금증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지금 국내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숱한 의아함과 궁금증이 지금 그러니까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그 숱한 의아함과 궁금증은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제한적 질문을 순순히 받아들인 건가? 일단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관행에 입각해 볼 때 이거는 뭐 기자들이 받아들이고 말고 이전에 우리의 대통령실과 일본의 총리실 쪽에서 합의하에 이런 형식을 결정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자가 한국과 일본 기자 딱 한 명씩에게만 질문권을 주자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건지 일본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그 이유를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좀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띈 대목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배상해법은 자유인권 법치에 반하는 결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대법원의 판결을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훼손했고요. 이렇게 법치를 훼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가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침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이 훼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적용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 그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냐 이런 건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 빈약하다는 겁니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의 구체성이 없었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 역사 인식 계승키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데 어떻게가 빠졌고요. 셔틀 외교 복원한다고 했는데 언제 답방한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자회견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자들에게 충분한 질문 기회가 부여가 됐다면 바로 이 구체성, 비어있는 이 구체성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파고들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에서 한일 그 두 나라 기자 각각 한 명씩에게만 질문권을 준 건지 이게 다시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네, 저도 약간 그게 궁금했던 게 왜냐하면 한국 기자 질문 순서가 됐을 때 기자들이 또 손을 여러 명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기자가 기자단의 의견을 취합해서라고 네. 했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본인이 그 취합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손을 든 행위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위안부 문제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제 오후에 또 기자회견 나오고 나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 독도 문제와 초계기 갈등 등도 잘 대처해 가야 할 양국 현안으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는데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그 수입 제한도 언급을 했다. 네, 근데 우리 대통령실은 일단 독도 얘기는 전혀 없었다. 위안부 합의 문제도 협의 의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 있고요. 그 불씨가 살아 있는 거 이전에 일본 쪽에서 이런 뭔가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일본 언론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출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그 출처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가 흘렸으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뒤통수 때리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제한적인 어떤 거 공개해서 나온 이런 결과입니까? 이거부터가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대국의 선의에 기초한 외교가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상대국의 선의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소박한 접근법일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국 기자 질문을만 얘기를 했는데 일본 기자도 한 명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 일본 기자가 초계기 문제 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초계기 위안부 문제요. 그랬을 때 기시다 총리가 속내를 숨기지 않고라는 말을 했어요. 네. 네, 그 점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촌철님들의 평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윤님 잊지 마세요. 역사는 박제됩니다. 장현성님 우리 국익 뭘까요? 공통이익 말고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이런 거고요. 물프레님 왜 선물 보따리는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갔을까요? 영업사원 능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박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오늘 2부, 3부
쭉 뭔가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뒤에 숱하게 따라 나온 지적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저는 다른 점을 짚겠는데 첫째, 왜 이제 와서 이러냐가 아니라 왜 이 타이밍에 브리핑을 했을까로 짚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 일본으로 떠나는 날 수석을 통해서 발표하게 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게 지난 14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수석이 나서서 저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 어제 안 수석의 브리핑은 이틀간 숙고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틀 전에 이미 내린 결론을 어제에서야 그러니까 브리핑을 했던 겁니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건데요. 만약 후자라면 왜 이틀의 시간차를 굳이 두고 일본 가는 날 이걸 브리핑하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답이야 이미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이런 거 아닌가요? 말 바꾸기 아니면 정책 바꾸기가 가져올 파장을 다른 이슈, 한일 정상회담으로 덮어서 그 파장을 최소화하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드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첫째고요. 두 번째, 작년에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자 이를 백지화했고 박순애 장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말이 좋아 사퇴였지 경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건데요. 그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정책에 대한 반대의 규모나 대통령과 그러니까 여권에 미친 데미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끼인 객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박순애 전 장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패키지는 노동, 교육, 연금이었습니다. 3대 패키지였는데 이 가운데 노동과 교육에서 연속 헛발질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금입니다. 여기서 어떤 헛발질이 나올지 이거는 정말로 정교하게 해서 헛발질이 안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대 개혁 패키지라고 하는 게 너무 어설프다. 이런 지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 개혁은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잘 풀지 참 궁금하네요. 예. 근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정식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하거나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점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만 저 더 비교 사례 말씀을 드릴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그 출산 그 장려 정책으로 비탄감 네.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촉됐죠. 네. 부위원직에서. 그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그 상안해 가지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한 건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 박순애 전 장관의 케이스하고 요번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의 발표와 요번 발표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나경원 전 그 부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주 단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사실 대통령실이 좀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솜린님 60시간 일하는 거 이제 알았나요? 전부 유체이탈 화법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웃으면서님은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타이밍 왜 어제였을까요? 라고 했더니 김종인 님이 사장님 출장 간 사이에 중요한 일을 비서시켜서 발표한 셈이죠. 그 얘기 꺼내면 사장님이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60시간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사회수석이 발표를 했던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이 60시간이라고. 이걸 그런 인식을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면 왜 그냥 고용노동부에게 발표에 그냥 내비뒀느냐. 사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저도 너무 궁금해요. 발표 전에 대통령실하고 정부 부처가 조율이 없습니까? 조율이 없었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그 직후에 제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개혁의 힘은 민의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창원 간첩단 사건 피의자 4명이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민노총 사무실에서 발견된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 선동 등의 내용이 담긴 북한의 지령문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민노총이 아니라 마치 북노총 같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묵인과 방조로 우리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스며들어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을 발본 세워내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종북 간첩단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제. 네, 지금 아름다움 님이 80년대로 돌아가나요? 왜 이렇게 간첩이란 단어가 자주 들리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뭐 간첩이 있다면 잡아야 되겠죠.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당에서 특위 차장과 꾸려가지고 간첩 색출할 수 있는 겁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를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해석은 이중 목적을 깔고 있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른바 기득권 노조의 반발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첫째. 둘째.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막기 위함이다. 이게 이미 해석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자의 경우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의석 분포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은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해석엔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단순히 여론만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법을 새로 그러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미 법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조성해서 압박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고강도의 압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이게 궁금했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런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고리는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북노총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민주당과의 관계. 이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는 수수방관하는 민주당을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민주당 지지 기반이 이른바 북노총이라는 공격을 가한 이걸 통해서 민주당을 한데 엮으면서 초고강도 압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행동 반경을 좁히려 할 것이고 이 시도가 먹히면 총선 이슈로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요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총선에서 먹힌다는 판단인 거죠?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기획은 항상 이제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위 구성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최고위원회에서의 발언이 그냥 일과성 발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대통령도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난 13일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또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당정 일체의 모습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요 점 강조하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